안녕하세요. 뉴스의 제목은 파산위기에 빠진 연끌족들이 환호를 하고 있다. 대출을 갈아탈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파산위기에 있는 연끌족들에게 대출금리 좀 낮춰준다고 길이 열립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특례 보금자리론이 내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답니다. 금리는 높고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는, 잘못하면 연끌족 파산 사태가 커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나라에서 저러한 제도들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보금자리 대출은 최장 50년에 걸쳐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갚을 수 있게끔 해주는 주담대 대출입니다. 원래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이하라서 수도권에선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택가격 9억까지, 대출 한도는 5억까지,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 한도는 없게 했답니다. 금리는 4% 초중반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연끌족들을 무한정 구제해 줄 거다라고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형 주담대 최고금리 8%죠. 2023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야 된다. 갈아탈 수 있을 때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좀 봐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 4% 중반 대출금리, 이렇게 금리가 좀 싸진다 하더라도, 이자가 좀 적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원금 갚아야 됩니다. 원금 갚아야 되고, 이 또한 연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체하면 가산금리 물고 또 시간 지나면 경매처분 당한다라는 겁니다. 5억을 4.5%로 빌리면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에 209만원, 210만원 정도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냐. 비싼 대출 이자를 내고 있으면 이렇게 갈아타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 버틸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될 얘기라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4% 중반에 아주 괜찮은 대출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끌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4% 중반의 이자도 감당 못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시당초 3%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아마 빌렸을 거라는 거죠. 그랬던 이들이 4% 중반 된다고 갑자기 상황이 나아지고 대출을 좀 더 빨리 갚을 수 있고 빚의 굴레에서 금방 벗어난다. 이런 건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연끌족들이 환호를 짓는다. 환호성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떠들썩하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는 다 그냥 허황된 얘기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대출 또한 코픽스 올라가고요. 한국의 기준금리 올라가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지금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것 또한 금리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안 오르는 건 없다. 상대적으로 좀 쌀 뿐인 거지. 저게 아예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빚을 내는 순간 이자 내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연끌족들은 2020년, 21년, 2019년 이 가격에 연끌해가지고 집을 산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가격에 집을 산 거다. 심하게 얘기하면 남들은 100원 주고 살 거 자기는 200원 주고 산 꼴이라는 거죠. 좀 싸게 사봤자 100원짜리 150원, 170원, 180원에 샀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자도 2, 3%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6%, 7% 내다가 4.5% 내면 되게 청구마마 같고 구세주 같고 이럴 것 같죠. 일정 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이자가 4.5%든 5%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집값이 나중에 또 내려갈 수 있다. 집값이 내려가면 담보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원금을 일부 상환하라고 당연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걸 감당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매우 무서운 일들이 속수무책으로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신분 세탁하고 남의 신분으로 살고 도망자의 인생을 선택하는 게 왜겠습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못 버티겠으니까 야반도주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본에만 벌어지고 한국에서는 절대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국도 더 심하게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이 겪게 될 일은 어쩌면 일본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는 부강한데 부유한데 일본 국민들 왜 저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살지? 이렇게 그동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신뢰를 추구하고 가성비 따지고 안 그러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점점 아끼고 점점 극단적인 소비 감소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함부로 옷 사겠다라고 백화점 가서 둘러보는 일 없어야 되는 거죠. 당근마켓 이용하면요 5,000원짜리 만원짜리 싸고 좋은 옷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싸다니면서도 싼 가격에 건강을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많다라는 거죠. 당장에 불편하고 창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가난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걸 뭐 남들도 그렇게 산다. 다들 어떻게든 그렇게 잘 적응하면서 현실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 거죠. 함부로 별일 없을 거다. 괜찮을 거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영끌한 이들은 이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빠져나올 국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냥 대충 기다리고 좀 버티면은 다시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괜찮아질 거다. 이럴 수 없습니다. 영끌족들이 집을 팔려면 이번에 못 팔면 어떻게 되냐?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10년. 집값이 떨어지는데 5년. 다시 올라가는데 5년. 10년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10년이 지나야 다시 팔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마음이 들겠습니까? 최소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10년을 버틸려면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 이승용 씨처럼 하루에 2-3시간 자고 아르바이트 7개에서 10개씩 해야 3억 5천만 원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보통 사람들은 못할 일이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정말 미친듯이 일해가지고 연봉이 한 2배, 3배 올라야죠. 아니면 장사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든지 정말 극단적인 큰 전환점이 없고서는 영끌한 지금의 상황을 못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매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조금 애쓰면 헤쳐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뭐 저기 언론에서 4.5%짜리 뭐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걸로 갈아타면 좀 더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파산 위기에 처한 영끌족들이 쉽게 그 파산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함부로 믿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올 극단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빚을 안 졌다. 집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무주택자다. 라고 하면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 3-4년은 기다리고 좀 더 하다라고 하면 5년까지 기다려도 되겠다. 서울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갈 때를 보고 천천히 원하는 지역을 둘러보고 공부하고 따져봐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